60세 이후 더 나은 성생활, 노년 성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소.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는 성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변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 건조 등을 거부로, 발기력 변화를 발기부전으로, 성욕 감퇴를 성욕 상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수치심이나 소외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년 성생활의 가장 중요한 20가지 예측 요소를 소개하고 마지막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건강이 숨겨진 체험제가 된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건강이 왜 그토록 중요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생활이 주로 욕망, 매력, 자신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심혈관계, 관절, 수면, 호르몬, 통증 수준, 에너지 수준이 성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적 흥분은 전신적인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혈류, 산화질소, 신경감도, 골반 혈액순환, 근육의 편안함 등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스스로 평가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성생활과 만족도가 높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몸매를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며 충분한 지지를 받아야 비로소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60대 이후의 훌륭한 성생활은 침실 밖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통증 관리, 혈압 관리, 복용 약물 점검, 그리고 피로를 새로운 성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등이 그 시작입니다. 몸이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낄 때 욕망은 더 이상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 안정감은 단순한 성적 끌림 이상의 것을 예측합니다. 최고의 섹스가 항상 가장 눈에 띄는 신체적 매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신경계는 성적 능력보다는 안정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적 유혹보다 정서적 위협을 먼저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근육 긴장, 그리고 조심스러운 호흡은 누군가 서로에게 손을 대기도 전에 흥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고 서두르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부교감 신경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친절함이 에로틱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에로틱한 것입니다. 경청하고 속도를 늦추고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솔직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몸에게 여기서는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몸이 방어를 멈추면 비로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 소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커플이 본능에만 의존하는 커플보다 더 나은 성생활을 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몸이 변하면서 본능은 덜 믿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40대에 통했던 것이 65세에는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쉬웠던 것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윤활제, 더 많은 접촉, 더 많은 안심, 또는 다른 리듬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적인 소통은 성인기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욕망, 불편함, 타이밍, 판타지, 경계, 그리고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침묵은 더 큰 어색함을 초래합니다. 60대 이후의 좋은 섹스는 천천히, 그 각도 말고, 더 그렇게, 잠깐만 여전히 당신을 원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로맨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줍니다. 상대방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솔직하고 성숙한 친밀감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삶이 변했다고 해서 사랑, 데이트, 욕망이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경험이 있다면 아래에 말로라고 남겨주세요. 네 번째 요점. 욕망에는 압박보다는 초대가 필요합니다. 욕망이 예전처럼 급박하거나 빠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 그 느낌은 달라지나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욕망 체계가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인 욕망, 즉 갑작스러운 불꽃, 즉각적인 충동, 시작하기도 전에 몸이 이해 라고 말하는 그런 욕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응적인 욕망은 장기적인 관계나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욕망은 따뜻함, 스킨십, 키스, 친밀감, 애정 표현, 감정적 교감이 이미 시작된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 내가 그런 기분일까? 라고 묻는 대신 내가 그런 기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 더 나은 질문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압박감을 없애줍니다. 즐거움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해줍니다. 60세 이후에는 욕망의 요구가 아닌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커플과 싱글들은 번개처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날씨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웁니다. 5번째 요점. 스킨십은 성관계의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혹시 성관계를 메인 이벤트로 나머지는 모두 워밍업으로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믿음은 노년의 성생활을 조용히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삽입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삽입만을 성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생활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친밀감이 아닙니다. 너무 좁은 틀에 갇힌 생각이죠. 노화는 발기력 변화, 질 건조증, 골반적인 긴장, 관절염, 고관절 통증, 전립선 치료 부작용, 폐경 관련 조직 변화, 약물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삽입만이 유일한 목표라면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모두 성적인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성교, 손길, 마사지, 상호자위, 키스, 피부 접촉, 성인용품, 판타지, 관능적인 친밀감 등을 성생활에 포함시킨다면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집니다. 노년층의 성적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만족도가 단순히 삽입 횟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쾌감, 유대감, 그리고 적응력에 달려 있습니다. 60대 이후 최고의 성생활은 종종 예전처럼 했나? 라는 질문을 멈추고 서로에게 친밀감, 사랑받는 느낌,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꼈나?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루어집니다. 6번째 요점. 윤활액의 양은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몸이 마음과 다르게 반응하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개인적인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 흥분 신호와 감정적 욕구는 특히 폐경, 질병, 스트레스, 약물 변화 이후에는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윤활은 생물학적인 현상이지 매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 변화, 혈류 변화, 피부 변화로 인해 생식기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이 강해도 건조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이 깊어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활제, 보습제, 의학적 조언, 그리고 느린 흥분은 성생활이 시들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움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좋은 윤활제는 고통을 편안함으로, 좋은 대화는 어색함을 협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최고의 성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동작으로 욕망을 증명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요점입니다. 발기는 정체성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발기 변화가 매력, 자신감, 남성성에 대한 심판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기는 혈류, 약물, 스트레스, 수면 또는 신경계 신호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기는 혈관 기능, 산화질소 경로, 신경 신호 전달, 테스토스테론 수치,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집중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압약, 당뇨병, 알코올, 불안, 전립선 수술, 우울증, 수면 부족은 모두 발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측 변수는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공황 상태는 불안전한 순간을 위협으로 만들지만 호기심은 그것을 정보로 바꿉니다. 스킨십, 구강 성교, 필요에 따른 약물 사용, 성인용품, 적절한 휴식, 그리고 유머를 통해 상황에 적응하는 커플은 모든 발기를 합격, 불합격 시험처럼 여기는 커플보다 친밀감을 더 잘 유지합니다. 60대 이후의 훌륭한 성생활은 기능과 가치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체는 예측 불가능할 수 있지만 여전히 깊은 성적 매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강렬하게 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신뢰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정한 친밀감은 연기가 아닌 적응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8번째 요점. 새로움은 뇌를 깨어있게 합니다. 작은 변화가 친밀감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되살리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뇌는 안정감을 위해 익숙함을 좋아하지만 욕망을 위해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오랜 기간의 편안함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복되는 것은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기대감, 변화, 그리고 보상 예측에 반응합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실험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적인 뇌는 신선함에서 이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중 다른 시간, 다른 방, 다른 종류의 접촉, 다른 질문, 다른 속도,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60세 이후에 새로움은 젊어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플레이리스트, 주말 여행, 성인용품, 신중하게 공유하는 판타지, 또는 새로운 키스 의식은 일상에 잠들어 있던 관계의 일부를 깨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아직 당신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9번째 요점. 신체 수용은 자유를 예고합니다. 외모에 신경 쓰느라 즐거움 대신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조용한 자기 검열은 노년 성생활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허영심 때문이 아닙니다. 인지적 부담 때문입니다. 주의력이 신체 감시에 갇히면 뇌는 감각을 처리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전두엽 피질은 각도, 피부, 흉터, 몸무게, 주름, 가슴, 배, 생식기, 머리카락, 그리고 비교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즐거움은 주의력을 신체 내부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더 나은 성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대개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함을 접촉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흉터, 부드러움, 수술 자국, 노화된 피부, 변화된 체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몸매가 과거처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 어떤 자신감보다도 더 짜릿한 성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요점. 수면은 조용히 욕망을 조절합니다. 삶이 힘들 때 성욕이 떨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이는 성격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욕망은 기력 소진과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통증, 잦은 배뇨, 갱년기 증상, 수면 무호흡증, 간병 스트레스, 슬픔, 알코올, 약물, 불안 등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이 테스토스테론, 코르티솔, 염증, 기분 조절, 인슐린 민감도, 통증 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피곤한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구를 우선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쉬어서 뭔가를 원할 만큼 됐을까? 라는 다소 평범한 질문에서 더 나은 섹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는 친밀한 시간이 밤늦게 하는 시간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낮잠은 로맨틱한 말보다 욕망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는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기능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훌륭한 연인들은 에너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피로를 거절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이 더 이상 비상전력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욕망이 종종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11번째 요점. 스트레스 관리는 성적 흥분을 보호합니다. 원치 않더라도 걱정이 침실까지 따라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스트레스는 문 밖에 정중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호흡, 근육 긴장, 주의 산만, 짜증, 무감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상태는 생존에는 유용하지만 쾌락에는 최악입니다. 성적 흥분은 혈류, 감각, 호기심을 위한 충분한 이완을 필요로 합니다. 스트레스는 위협에 대한 주의력을 좁힙니다. 60세 이후에는 건강 문제, 금전적 문제, 성인 자녀, 간병, 외로움, 은퇴 준비, 노화에 대한 두려움 등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무시한다고 해서 섹스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함께 호흡하기, 걷기, 치료, 솔직한 대화, 명상, 기도, 웃음, 그리고 애정 어린 비성적인 접촉은 모두 신경계에 몸이 이완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경보 시스템이 잠잠해지는 순간부터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12번째 요점. 의료적인 솔직함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성적인 변화에 대해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피한 적이 있습니까? 그 침묵은 많은 사람들의 수년간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의사들은 혈압, 소화, 수면, 관절,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시 통증, 발기변화, 성욕 저하, 오르가즘 장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환자가 먼저 말하지 않는 한 잘 듣지 못합니다. 이는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실수입니다. 성적인 변화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골반저 기능 장애,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 우울증, 전립선 치료,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호르몬 변화, 신경계 질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대부분 치료 또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의학적 지원에는 골반저 치료, 호르몬 요법, 약물 검토, 발기부전 치료, 질 에스트로겐, 보습제, 상담 또는 통증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최고의 성생활은 종종 뭔가 변했고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다소 낭만적이지 않은 말을 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말은 성생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되찾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13번째 요점. 정서적 친밀감은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정서적 거리감은 육체적 친밀감을 더욱 어렵게 만들까요? 60세 이후에는 해결되지 않은 원망이 성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은 무시, 비판, 배신, 외로움, 그리고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 만족도와 친밀감은 노년기 성적 행복의 주요 요인으로 거듭 나타납니다. 즉, 아침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진심이 담긴 사과, 갈등 해결 방식, 그리고 작은 애정 표현들이 모두 성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섹스는 고립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감정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분위기가 차갑다면 몸은 주저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존중하며 유쾌하고 안전하다면 욕망은 자리 잡을 곳을 찾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종종 접촉 몇 시간 전부터 전이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관리받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지고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고 단순히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존재라고 느낄 때 전이가 시작됩니다. 14번째 요점은 유쾌함은 섹스가 마치 병원 진료처럼 느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너무 진지해져서 더 이상 섹시하게 느껴지지 않게 된 적이 있나요? 몸이 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할 때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납니다. 약, 베개, 윤활제, 타이밍, 통증에 대한 걱정 또는 휴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쾌함이 없다면 섹스는 마치 절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유쾌함은 감정적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웃음은 위협감을 낮춥니다. 놀림, 애교, 애정, 어린 장난, 그리고 가벼움은 편도체가 섹스를 마치 업무 평가처럼 여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유쾌한 커플은 굴욕감 없이 체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싱글은 모든 감각을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편함을 농담으로 넘기거나 진지한 욕구를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몸은 소리를 내고 무릎은 아파하고 안경은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타이밍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의 훌륭한 섹스는 당황스러움에 휩싸여 사라지는 대신 미소를 짓고 상황에 적응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5. 동의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랜 관계라면 동의는 이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은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지루해집니다. 친숙하다고 해서 확인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60대 이후에는 편안함, 고통, 욕망, 체력, 그리고 경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는 단순히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교감입니다. 호흡, 긴장, 망설임, 열정, 그리고 물러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좋아 라고 물되 대답이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최고의 연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응적입니다. 파트너의 몸을 이미 잘 아는 영역처럼 대하지 않고 여전히 알아가는 누군가처럼 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에로틱한 존엄성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편안함이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러한 태도는 욕망을 더욱 용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거절하거나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이해라는 대답이 훨씬 더 생생해집니다. 16번째 요점. 혼자 하는 성생활은 욕망을 자기 자신과 연결해줍니다. 파트너와의 섹스가 가능해지거나
나이가 들어 몸이 변하면 혼자 하는 즐거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즐거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위, 판타지, 에로틱 소설 읽기, 관능적인 접촉, 그리고 은밀한 탐구는 개인이 자신의 흥분 지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욕망은 단순히 관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신경학적 학습이기도 합니다. 신체는 주의 집중, 반복, 감각, 그리고 보상 경로를 통해 학습합니다. 혼자 하는 즐거움은 어떤 압력, 리듬, 판타지, 도구 또는 타이밍이 지금 어떤 것인지, 20년 전이 아닌 지금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 이혼, 사별, 폐경, 수술, 발기부전 또는 장기간의 성관계 부재 후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혼자 하는 성생활은 내 몸은 여전히 내 것이고 쾌락 또한 여전히 내 것이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파트너와의 친밀감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몸을 잘 알게 되면 성관계의 수동적인 평가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주도권을 갖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번째 요점, 사회적 연결은 성적 활력을 지켜줍니다. 외로움은 욕망을 약하게 만들까요? 종종 그렇습니다. 성생활은 다른 감정 생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접촉, 인정, 대화, 유머, 소속감, 그리고 이해받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성적인 자아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적 웰빙은 더 넓은 범위의 주관적 웰빙, 관계의 질,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활력을 불어넣고 구립은 활력을 앗아갑니다. 이러한 연결이 반드시 배우자나 오랜 파트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트, 우정, 공동체, 퀴어, 공동체, 동반자 관계, 춤, 애정 어린 손길, 또는 단순히 당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등이 모두 성적인 연결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성적인 관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삶에 여전히 만남의 기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만남뿐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 말입니다. 삶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자신의 욕망과도 더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18번째 요점. 안전한 성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피임은 젊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임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성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성병은 노년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만남, 이혼 후 데이트, 사별 후 데이트, 그리고 콘돔 사용률 저하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게 되고 침묵은 잘못된 가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60세 이후의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부정이 아닌 성숙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검사, 필요시 콘돔이나 피임 도구 사용, 성생활에 대한 솔직한 대화, 그리고 모든 연령대를 성생활의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섹스를 덜 낭만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불쾌해하거나 유치하게 굴지 않고 피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책임감은 열정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19번째 요점. 적응력은 거의 모든 것을 예측합니다. 가장 행복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건강하거나 가장 젊어 보이거나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대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수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예측 변수들의 근본 패턴입니다. 건강이 변하면 조절하고, 욕구가 변하면 호기심을 갖고, 성관계가 어려워지면 섹스의 정의를 확장하고, 파트너가 안심을 필요로 하면 속도를 늦추고, 데이트가 낯설게 느껴지면 다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적응력이 중요한 이유는 노화가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일련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신체, 관계, 자신감, 슬픔, 에너지, 호르몬, 우선순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성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모든 변화를 상실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쾌락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생활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이 성생활에 대한 반응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의 목표는 과거의 성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과 삶에 맞는 진솔한 성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20번째 요점.
진정한 예측 변수는 호기심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순한 예측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기심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호기심, 파트너에 대한 호기심, 쾌락, 두려움, 접촉, 타이밍, 그리고 변화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노화를 끝이 아닌 대화로 바꿔줍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경청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은 욕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